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을 알고부터 생활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정밀 검사 후 치료를 하니까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카이로프랙틱은 지압이나 물리치료와 다릅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신경과 근육을 재정비해 몸의 시스템을 건강하게 돌려놓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전문의와 테라피스트들이 일군 명성,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 당신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윌셔센터 카이로프랙틱. 사랑과 감사의 계절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1억 1,650만 달러 규모의 거액의 상금을 풀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자 가운데 당첨된 10명에게는 각각 150만 달러가 지급되고 30명에게는 5만 달러씩 지급됩니다. 이미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들도 당첨 기회가 주어지며 앞으로 백신 접종을 하는 주민들에게는 특별히 50달러 상당의 상품권도 제공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실시하는 백신 접종 인센티브와 별도로 LA 카운티에서도 백신 접종 동료를 위해 LA 킹스와 LA 갤럭시 팀의 시즌 티켓을 상품으로 내걸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중저소득층 가정에 600달러씩 지급하는 게빈 뉴섬 주지사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 대해 세부 법안 추진에 착수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게 백신 여권을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한인들이 최근 미뤄뒀던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는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과 관련해 정보당국에 지시한 추가 조사가 나오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조사팀들도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2단계 조사를 시작하라고 공개 촉구했습니다. 캐나다를 포함한 서방 국가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 2차 조사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미국의 음모라면서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앞두고 본격적인 여행객들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자동차 여행객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내 렌트카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일부 지역의 소형차 하루 렌트비가 300달러까지 달해 렌트 비용이 크게 오른 상태입니다. 전국의 극장업계들은 극장 재개봉 이후 처음 맞는 연휴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등 영화 산업계도 이번 연휴를 시작으로 여름 대작들을 차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올해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에는 LAPD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모든 인력을 동원해 대대적인 음주운전, 안전벨트 착용 단속에 나섭니다. 올해 캘리포니아에서 산불 위험이 고조되면서 단전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남가주 에디슨사가 단전을 막기 위해 자체 전력망 구축을 추진합니다. 이 같은 자체 전력망 구축은 지난해 단전으로 인해 전기차 운전자들을 비롯한 주민들의 불만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1-22 회계년도 예산안으로 6조 달러 규모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금액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편견과 폭력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현재 고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연말까지 지속되겠지만 그 이후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최근에 코스코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경고됐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러시아와 밀접한 우크라이나 인사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데우려고 허위 정보를 동원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연방검찰이 두 방향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루디 줄리아니를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고 또 줄리아니와 접촉한 우크라이나 공직자를 겨냥해서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 경선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나경원, 주호영 등 당내 중진급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 구도로 본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차가운 민심에 직면한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손보기에 나섰습니다. 재산세 감면의 카드를 꺼냈지만 부동산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피닉스 선수와의 플레이오프 1라운드 3차전에서 109대 95로 승리하고 시리즈 전적 2승 1패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2패로 몰린 LA 클리퍼스는 오늘 댈러스와 3차전 경기를 갖습니다. 토론토의 류현진 선수는 오늘 클리블랜드와의 경기에 선발로 등판해 시즌 5승에 도전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15.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대체로 맑은 날씨에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74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 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5월 28일 금요일 라디오 설모니 뉴스 2부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서 상금을 풀었는데요. 거액입니다. 상상하기 좀 어려운 많은 금액입니다. 다음 달 15일 전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은 주민들에게 모두 1억 1,650만 달러 규모의 현금과 상품권 카드를 지급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맞은 사람들은 복권 방식으로 접종자 10명에게 각각 150만 달러를 주어지고 다른 30명에게는 5만 달러씩 받는 행운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미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도 복권에 당첨될 수 있습니다. 150만 달러는 전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과 관련한 최대 규모 당첨금입니다. 주 보건당국은 이번 프로그램이 백신 접종을 촉진하고 캘리포니아주를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격 있는 모든 주민들이 백신을 맞는 것이 우리 캘리포니아주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 이야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Children 12 and up will also be eligible for those prizes. We're doing that in order to encourage you, not only with that $50 gift card, but with this significant prize and incentive program. 캘리포니아주는 백신 접종을 통해서 다음 달 15일, 6월 15일까지 경제를 완전 정상화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접종 받지 않고 있습니다. 12세 이상 캘리포니아 주민들 중 약 1,200만 명이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가 재정 흑자를 기록했다며 세금을 주민들에게 환급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 환급을 이렇게 백신 접종 인센티브로 나눠주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리콜, 주민 소환 위기에 직면한 뉴섬 주지사가 민심을 얻으려는 행보가 아니냐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캘리포니아주가 1억 1,650만 달러를 풀기로 한 가운데 보다 자세한 지급 내용이 궁금해집니다. 이은 기자가 상세하게 전해드립니다. 김유성 지사가 27일 가주민들의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자에게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Vax for the Win 프로그램을 런칭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해당 프로그램은 가주민 주민들의 백신 접종을 장려하고 사전에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12세 이상 최소 1차 백신 접종을 받은 주민들은 자동적으로 행사에 참여하게 되며 추첨을 통해 당첨된 30명의 주민들에게 6월 4일과 11일 약 1인당 현금 5만 달러, 총 150만 달러의 상금을 제공합니다. 가주경제개방일인 6월 15일에는 또 추첨을 통해 백신 접종을 완료한 가주민 10명에게 1인당 150만 달러씩 총 1,500만 달러의 상금을 나눠줍니다. 18세 미만이 추첨되면 상금은 18세가 될 때까지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적립됩니다. 27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해 완료한 주민 200만 명은 자동적으로 $50 상당의 프리페이 카드 혹은 $50 상당의 그로서리 마켓 기프트 카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해당 기프트 카드는 백신 접종 7일에서 열흘 후에 프리페이 카드 코드를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들의 셀폰 혹은 이메일로 통보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기프트 카드는 1억 달러 규모로 백신 접종을 완료한 가주민들을 위한 상금에 총 1억 1,650만 달러가 투입되는 것입니다. 이번 Vax for the Win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은 웹사이트 covid19.ca.gov/vaxforthewin에 방문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여권을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국내외 여행을 위한 백신 여권 도입 방안을 매우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백신 여권은 모든 이들이 접근할 수 있고 누구도 권리가 박탈돼서는 안 된다며 모든 사람이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영국과 스페인 등 유럽과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 접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 등 다양한 형태의 여권을 발급해주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입니다. 올해 고등학교 졸업생들도 프롬 파티 어려울 전망입니다. LA 통합교육부 측은 어제 LA 카운티의 공중보건 지침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킬 수 없는 프롬 파티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규정을 준수해서 진행한다면 굳이 막지는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일부 학교들은 드라이브 스루 프롬을 진행하거나 이 파킹랏을 파티장으로 꾸며 진행하고 있다고 LA 타임즈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과 관련해 정보당국에 지시한 추가 조사가 나오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기원을 추적했던 세계보건기구 조사팀들도 2단계 조사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공개 촉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 조사팀들이 말하는 것은 증거가 중국에서 사라지기 전에 2단계 조사를 해라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YTN입니다. 미국 정보당국에 정보를 다시 수집해 90일 안에 보고하라고 한 바이든 대통령. 아직은 기원과 관련해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조사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If I knew that, I wouldn't ask for a 90-day review. I don't know. 90일 뒤 다시 보고를 받아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공개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Yes, that's unless there's something I'm unaware of. 이에 대해 중국은 이미 과학적인 조사를 모두 마쳤다고 반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실험실에서 시작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这是对科学的不尊重，对人民生命的不负责，更是对全球团结抗疫努力的破坏. 이런 가운데 기원을 추적했던 세계보건기구 조사팀 전문가들이 2단계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핵심 임무 가운데 하나가 우한을 비롯한 중국 내 혈액은행에 보관된 혈액 샘플을 대상으로 한 항체 검사인데 샘플이 2년 뒤 폐기 처분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조사팀은 다수 회원국이 2단계 조사에 동의하고 있지만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가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4일 개막한 세계보건총회에서는 심층 조사를 촉구한 유럽연합과 다른 나라로 조사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중국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기원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지만 WHO 차원의 중국 내 재조사는 쉽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최근에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코로나 감염률이 떨어지면서 그동안 미뤄뒀었던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최근에 타운의 병원들이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 감염 우려로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해왔던 한인들이 최근 코로나 감염률 급감과 백신 접종률 확대에 힘입어 다시 병원 발걸음을 시작하면서 타운 병원도 늘어난 환자들로 예약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환자들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코로나 팬데믹 속 미뤄뒀던 정기검진을 받기 위한 발걸음이 한꺼번에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장 내시경이나 유방암 검사 등 정기검진을 비롯해 전문의와 진료 예약을 잡기까지 한두 달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타운 내 이영직 내과입니다. 팬데믹 동안은 이제 거의 환자들이 거의 줄었고요. 거의 많은 분들이 그건 이제 당장 급한 검사들이 아니니까 보통 6개월, 1년 연기하고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지금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지금 백신을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제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돌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건강검진, 기본적인 위내시경, 장내시경 같은 아니면 뭐 아이 체크업이라든지 그런 검진을 연기를 했죠. 많은 분들이 연기를 하고 이제 했지만 지금은 다시 그 백신을 맞은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또 백신이 있고 맞으셨고 2차 접종을 하셨고 항체 검사를 하신 분들, 항체가 만약 있는 경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있었던 대로 루틴 그 건강 검진을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요즘 워킹을 잘 받지 않고 있는 것도 예약이 밀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로 인해 타운 병원에서도 예전처럼 워킹 환자를 받지 않고 있는 추세입니다. 병원 오피스에 대기 환자가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예약 환자만 받고 있는 데다
예약 환자 간의 인터벌도 여유 있게 잡기 때문에 예약을 잡기는 어렵지만 막상 예약 시간에 병원을 방문하면 대기실은 한적한 상황입니다. 팬데믹 속에 환자 방문이 뜸했던 타운내 치과도 최근 환자들이 몰리는 추세입니다. 일단 백신 접종하신 분들이 기존에 치과에 가시지 못하셨던 분들이 많으셔서 많이들 문의들 오시고 많이 오세요. 지금 현재. 그동안 클리닉을 못하셔서 클리닉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고 많이 예약을 하고 오세요. 병원 방문이 부쩍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아시안 노약자층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 사건이 잇따르면서 혼자 외출을 꺼리는 한인 노인들이 많아 예전보다 보호자를 동반하고 병원을 찾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가주경제가 전면 재개되는 6월 15일 이후에는 병원 방문은 본격적인 러쉬를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현재의 이 높은 인플레이션이 연말까지 지속되겠지만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당장 내 판단은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하원 세출이 소위 청문회 출석해 말한 것입니다. 4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4.2% 올랐는데 2008년 9월 이후 약 13년 만에 최대폭 상승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천문학적 재정을 풀고 제로금리 수준의 확장책 통화정책을 펼친 부작용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옐런 장관은 백악관과 재무부가 인플레이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물가 상승이 전염병 대유행, 공급망 병목 현상과 관련된 지출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월의 높은 물가 상승률이 호텔, 항공료, 레크레이션 등 지난해 전염병 대유행 탓에 급락했던 분야 물가가 반등한 데 부분적인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경제는 매우 심각하고 비정상적인 충격으로 타격을 받았다며 이것이 지출 패턴에서 상당한 변화를 초래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경제가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평탄치 않은 과정이 될 것이라며 현재 정부는 필요하다면 물가 상승에 대응할 수단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일각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이유로 조기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입 축소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CNBC 방송은 어제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부동산 과열 가능성과 그 밖의 인플레이션 신호들을 근거로 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의 축소를 천천히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연준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월 1,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와 주택 저당 증권을 매입하면서 시장에 어마어마한 돈을 풀고 있습니다. 이 카플란 총재는 우리가 팬데믹에서 무사히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산 매입 프로그램의 일부 제한과 완화가 이 같은 과잉과 불균형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 이 모기지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고 또 교외 지역의 넓은 주택으로 이사하려는 수요가 몰려 연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5월 28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오늘도 아침 한때 흐리게 시작하지만 점차 맑아지는 패턴 반복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평균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과 모레 일요일도 오늘 같은 날씨 이어지겠고 메모리얼 데이 당일인 다음 주 월요일은 낮 기온이 조금 올라서 예년 기온을 살짝 웃돌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메모리얼 데이 연휴, 대체로 맑은 날씨에 쾌적한 낮 기온 계속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4도, 밤 최저 기온은 59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7도, 61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9도, 55도, 해안 지역은 64도, 57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대체로 흐립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52도, 낮 최고 기온은 71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1-22 회계년도 예산안으로 6조 달러 규모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려는 것인데요. 이 6조 달러 규모,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목요일 오하이오 클리블랜드를 찾은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내고 미국이 돌아왔다며 이제는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must be number one in the world to lead the world in the 21st century. It's a simple proposition. 이미 경쟁을 알리는 출발 총성이 울렸다며 공화당의 협조를 강조한 바이든 대통령은 6조 달러, 우리 돈 6,70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프라 투자를 위한 2조 2,500억 달러와 복지를 위한 1조 8천억 달러 등 바이든 대통령이 기존에 제시했던 지출 계획이 반영된 것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올해 예산 4조 8천억 달러보다 1조 2천억 달러 25%가 늘었습니다. 국방 예산은 중국 견제를 위한 전력 현대화의 목표를 두고 800조 원이 배정됐습니다. 백악관은 예산안에서 미국이 올해 5%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며 내년 4.3%로 다소 내려갔다가 이후 2% 정도로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월가의 우려와는 달리 급속한 인플레이션은 없을 것이며 소비자 물가 인상은 연간 2.3%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here's going to be ups and downs in jobs and economic reports. There's going to be supply chain issues, price distortions on the way back to a stable and steady growth. 재정 적자는 올해 국내 총생산의 16.7%에서 내년엔 7.8% 수준으로 증가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누적 적자는 계속 늘어 2027년 연방정부의 부채가 미국 전체 경제 규모보다 커져 국내 총생산의 116%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공화당에서는 과도한 지출 증가라며 당장 부정적 평가가 나온 가운데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새 예산안을 놓고 여야의 협상이 시작됩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편견과 폭력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합니다. 백악관은 오늘 아침 이 성명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계 미국인과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도서 지역인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해서 백악관 차원의 별도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통해 점증하는 아시아계를 상대로 한 편견과 폭력 행위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대응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또 아시아계 이민자들과 하와이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경제적인 안정책과 기회 확대 방안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계로 캘리포니아 주검찰을 새롭게 이끌고 있는 롭 본타 검찰총장이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태계 언론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아태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아태계 주민들의 두려움과 분노, 나의 일과도 같다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본타 총장은 취임 이후 캘리포니아주 검찰 내부에 인종정의국을 창설해 증오범죄 추적과 경찰 및 지역 사법기관들의 편향된 치안 관행과 맞서 싸우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캘리포니아 주민들과 비즈니스를 돕기 위해서 개빈 너섬 주지사가 현금 부양금과 무상 그랜트를 포함해 대대적 구호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러자 주회는 이 같은 프로그램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한 법안 추진이 본격 착수됐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회가 검토하고 있는 포괄적인 프로그램들에는 이미 공개된 주정부 차원의 캘리포니아 컴백 프로그램에 따른 현금 지원안을 비롯해서 세입자 렌트 지원과 소기업 무상 지원안, 벤처기업 지원안과 저소득 가정의 대학 입학 지원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정부와 주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이 포괄적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의 지원금 250억 달러 이상이 투입돼서 캘리포니아 경제회생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주의회는 지난 24일 관련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해서 이 같은 프로그램 시행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LA 국제공항이 메모리얼 연휴에 팬데믹 이후 최고 방문객을 기록할 것이라며 공항에 일찍 도착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남가주 오토클럽은 280만 명 이상 남가주 주민이 메모리얼 연휴에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64%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이전 상황과 비교하면 코로나 이전 상황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거의 회복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LA 국제공항은 전역으로 한국 여행 수요가 급증해 이번 주말 공항 터미널이 붐빌 것으로 예상돼 미리 공항에 여행객들은 도착해야 한다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AAA에 따르면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간 동안에 남가주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여행지는 유타와 라스베가스, 그랜드 캐년 등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미국 내 가솔린 가격이 올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최고점을 찍은 뒤에 그 여사를 몰아 올여름 시즌까지 계속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확산으로 인해서 그동안 억눌렸었던 자동차 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가솔린 가격 상승세에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비자동차협회 AAA에 따르면 현재 전국 가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당 3달러 04센트로 전달에 비해서 16센트가 올랐습니다. 또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1달러 08센트나 상승한 상태입니다. 이 가솔린 가격의 상승세는 올 메모리얼데이 연휴 중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AAA는 예상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자동차용에 나서는 미국인 수가 무려 3,700만여 명에 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코로나 사태로 자택 대피령이 내려졌던 지난해에 비해서 무려 60%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동안에 남가주를 비롯한 주 전역에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그리고 남가주에서는 LA 경찰국을 비롯한 치안기관들이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펼칩니다. 연휴 동안의 순찰 강화 단속을 대대적으로 펼칠 것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은 물론 무면허 운전, 부주의 운전, 차량 미등록 등 각종 운전 관련 범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며 또 안전벨트 착용 여부도 주의 깊게 살필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약물 복용 운전자 적발에도 힘쓸 것이라며 마리화나 구입이 합법화되면서 약물 복용 운전 사고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처방약, 처방전 없이 구입한 의약품 그리고 마리화나 등을 함께 복용한 경우 모두 단속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로열 캐리비안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미국 내 크루즈 항해 재개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CBS 뉴스는 로열 캐리비안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항해 중단 1년여 만에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로부터 미국 해역 내 항해 승인을 받은 첫 크루즈 업체가 됐다고 어제 보도한 것입니다. 따라서 로열 캐리비안은 6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승무원과 승객들을 태우고 플로리다에서 출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일부 지역에 대한 크루즈 항해가 이미 재개된 상태입니다. LA 한인타운을 관통해 웨스트 LA까지 연결되는 메트로 전철 퍼플라인 3단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한인타운에서 웨스트 사이드를 잇는 대중교통 시스템 확대되는 것입니다. 기대도 크죠. 퍼플라인 3단계 연장 공사는 센츄리 시티부터 웨스트우드까지 2.5마일 구간으로 퍼플라인 연장 공사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난 25일 가세티 시장에 참석한 가운데 공사 착공식도 열린 바 있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퍼플라인 연장은 LA의 교통 미래를 열게 될 것이고 웨스트 사이드에도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핵심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급진적인 사법개혁을 추진해서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에 대한 리콜 서명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알렉스 비아누에바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이 이 리콜 서명 운동에 나서서 이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6일 범죄 피해자 권익단체 관계자들과 또 전현직 사법당국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리콜 조지 게스콘 측은 LA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게스콘 검사장이 급진적인 사법개혁 조치들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LA
카운티 주민들은 범죄에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면서 리콜 서명 운동을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현재 LA 카운티 내 88개 도시 가운데 베벌리힐스와 레드원드 비치, 맨해튼 비치, 다이몬드바와 산타클라리타 같은 최소 15개 도시 시의회에서 베스콘 검사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통과됐습니다. 제네시스 2022 GB70 SUV 가격이 공개됐습니다. GB70 가격은 트림과 옵션에 따라서 41,000달러부터 시작되며 52,600달러까지 가격 폭이 정해졌습니다. 제네시스 구매 고객에게 제공하는 3년 36,000마일 발렛 서비스가 포함된 메인테넌스 서비스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GB70는 전 모델이 4륜구동이고 8단 자동 변속기로 출시됩니다. 뱅크 오브 홉이 30일 날짜로 끝나는 라스베가스 섀도우 크릭 골프 코스에 이 뱅크 오브 호프 매치 플레이를 통해서 브랜딩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 골프 채널을 통해서 선수들의 플레이가 생중계되면서 경기장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뱅크 오브 호프의 로고가 방송되고 있어 자연스럽게 이 타이틀 스폰서로서의 한인 기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특히 섀도우 크릭을 운영하고 있는 MGM 그룹과의 파트너십이 뱅크 오브 호프의 브랜드 가치 제고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LA 민주평통이 남미 서부협의회, 브라질 협의회와 공동으로 6월 2일 코로나 바이러스와 건강관리 그리고 미국의 건강보험 제도와 메디케어의 제목으로 2개 강연을 개최합니다. 코비드-19과 건강관리는 백신 접종 실태, 현대인의 암, 심장병 예방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서울 메디칼 그룹 회장인 차민영 박사가 진행합니다. 또 미국의 건강보험 제도와 메디케어는 켈코 보험의 진철이 대표를 초청해 보험을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또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번 강연회는 오는 6월 2일 오후 5시 줌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내년도 아카데미 시상식 일정이 한 달 연기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아카데미상을 주관하는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 측은 어제 내년도 아카데미 시상식 일정을 2월 27일에서 3월 27일로 한 달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2달 늦게 열렸던 올해 시상식에 이어서 2년 연속 일정이 늦춰진 것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욕주가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적 타격으로 렌트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주민들에게 렌트비를 지원하는 긴급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지원 접수를 6월 1일부터 공식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뉴욕주의 렌트비 긴급 지원 프로그램 지원 자격은 가격 소득이 지역 가구 중간 소득의 80% 이하로 가족 수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뉴저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완료한 근로자들은 6월 4일부터는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오는 6월 4일부터 코로나 접종을 마친 뉴저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의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버지니아주가 실업수당 수혜 자격 조건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6일부터는 2건 이상의 구직 활동을 신청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실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30일부터는 구직 활동을 시작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알라메다 카운티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의 수가 마침내 16살 이상 성인의 60%를 넘었습니다. 알라메다 카운티 보건당국은 6월 15일 캘리포니아의 완전 경제 개방을 앞두고 16세 이상 카운티 주민들의 61.2%인 80만여 명이 2번까지 접종을 모두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렌트비를 내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번에는 샌프란시스코입니다. 방금 전에 버지니아주 똑같은 소식 전해드렸죠. 이번엔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주민들에게 9천만 달러의 임대 지원 기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샌프란시스코 런던 브리드 시장실에 따르면 임대 지원 기금은 향후 3개월치를 합쳐 최대 6개월치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의 명령에 따라서 거의 모든 교육부가 각급 학교를 재개하고 연중 수업 시간의 최소한 3분의 1을 대면 수업으로 전환한 상태지만 각 지역에 따라 대면 수업
시간 분량이 들쭉날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이크 워싱턴 교육부 산하 고교생들은 한 주일에 나흘을 등교해서 하루 5시간 이상 대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당 수업 시간의 67%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시애틀 지역 교육고 중에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워싱턴주 최대 규모인 시애틀 교육구 고교생들은 한 주일에 2번 등교하고 대면 수업 시간도 하루 3시간 미만입니다. 즉, 두 교육부의 대면 수업 시간이 2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오늘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 선수가 클리블랜드 인디언즈와의 경기에 선발 출전해 시즌 5승에 도전합니다. 오늘 오후 4시 1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클리블랜드 프로그레시브 필드 경기장에서 열리는데요. 류현진 선수가 이 프로그레시브 필드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클리블랜드를 상대로는 2번째 등판이긴 한데 처음 프로그레시브 필드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클리블랜드 프로그레시브 필드는 예전에 추신수 선수가 뛸 때 저희가 한참 많이 소개해드린 바 있었죠. 류현진 선수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보스턴 레드삭스를 상대로 2경기 연속 7이닝을 던져서 2연승을 따낸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 템파베이 레이스와의 경기에서는 6.2이닝 동안 2실점을 했지만 승수를 챙기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오늘 과연 5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 오늘 오후 4시 경기입니다. 류현진 선수 말고는 믿을 만한 선발 투수가 없어서 고민하던 토론토에 특급 도우미가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대형 신인으로 기대를 모으는 알렉 마누아가 데뷔전을 통해 6이닝 무실점 역투를 선보였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강타자 에런 저지와의 풀카운트 승부. 토론토의 23살 신인 알렉 마누아가 강속구 정면 승부로 헛스윙 삼진을 잡아냅니다. 속도 측정기에 찍힌 구속은 시속 157km. 슈퍼루키의 화려한 등장을 알리는 강렬한 신고식이었습니다. 마누아는 빅리그 데뷔전에서 자신의 진가를 유감없이 입증했습니다. 시속 154km까지 찍은 싱커와 함께 체인지업과 슬라이더까지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양키스 타선을 압도했습니다. 6회까지 안타 2개만 내주는 동안 삼진을 7개나 잡아내며 무실점으로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2019년 1라운드 전체 11순위로 토론토에 입단한 마누아는 지난해 마이너리그가 열리지 않아 실전 경험을 쌓을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지만 토론토 선발진의 주축을 이룰 제목으로 기대를 모아왔습니다. 토론토 구단은 짜릿한 데뷔였다는 찬사와 함께 마누아의 완벽한 데뷔전을 축하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7회까지만 치르는 더블헤더 첫 경기에서 토론토는 마누아의 호투와 함께 3회에 터진 시미언과 비셋의 연속타자 홈런으로 2대0 깔끔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특급 도우미의 등장에 들뜬 토론토는 토요일 아침 에이스 류현진이 선발 등판해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YTN 호조원입니다. NBA 플레이오프 소식입니다. LA 레이커스가 어제 피닉스 선즈와의 경기에서 109대 95로 승리를 거두고 시리즈 전적 2승 1패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차전에서 피닉스에게 무릎을 꿇었던 레이커스는 2차전, 3차전에서 연승을 따내면서 시리즈 전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습니다. 3쿼터에서 76대 63으로 앞섰던 레이커스는 4쿼터 중반 피닉스에게 역전을 허용하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승리를 잘 지켜냈습니다. 레이커스 앤서니 데이비스가 34득점, 리바운드 11개, 르브론 제임스가 21득점, 9개 어시스트 하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는데 피닉스 선즈의 크리스 폴이 어제 7득점에 그쳤습니다.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크리스 폴 플레이오프 보면 조금 비슷한 양상이죠. 예전에 LA 클리퍼스에 있었을 때도 플레이오프에서 크리스 폴이 조금 부진하면 팀 패배로 이어지는 현상, 지금 피닉스 선즈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2패로 몰려있는 LA 클리퍼스는 오늘 댈러스 매버릭스와 플레이오프 3차전 경기를 갔습니다. 오늘 오후 6시 30분 댈러스 매버릭스와 3차전 경기를 갔는데 원정 경기입니다. 한국 축구팀 벤투호의 공격 삼각편대인 손흥민, 황희찬, 황의조가 한국 축구대표팀에 모두 합류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프랑스 리그 한국인 한 시즌 최다 득점 기록을 작성한 황의조가 기분 좋게 입국장에 들어섭니다. 공항까지 마중 나온 팬들에게 일일이 사인을 해준 황의조는 곧바로 파주로 향했습니다.
손흥민에 이어 황희찬, 황의조까지 대표팀 삼각편대가 완전체를 이뤘습니다. 한일전 참패로 유럽파 3총사의 빈자리를 절감해야 했던 벤투 감독. 최고의 시즌을 보낸 손흥민과 황의조. 시즌 막판 살아난 황희찬의 가세로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Uma confiança inabalável nos jogadores, na equipa e completamente convencido de que lograremos este objetivo. 대표팀은 북한전 결과가 무효 처리돼 조 1위로 올라섰지만 2, 3위와 승점 차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종 예선 진출을 위해 남은 2차 예선 3경기 모두 승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대표팀은 분데스리가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이재성까지 합류하는 오는 31일부터 월드컵 2차 예선을 위한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합니다. KBS 뉴스 이준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중국은 북한과 더 가까워지는 모습입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리용남 주중 이 북한 대사를 불렀는데 갑자기 팔짱을 끼더니 혈맹이라고 부릅니다. YTN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리룡남 주중 북한 대사를 베이징 갸오이타이 국빈관으로 초청했습니다. 간단한 팔꿈치 인사를 하더니 이어 왕이 부장이 먼저 리 대사의 팔짱을 끼웠습니다. 리 대사와 마주 앉은 자리에서 왕이 부장은 북한을 혈맹으로 부르며 각별한 우위를 과시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국제정세가 변화기에 접어들었다면서 미국의 대중 압박을 에둘러 표현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북한과의 관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국 외교부는 두 사람이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동황TV는 왕 부장이 리룡남 대사의 업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리룡남 대사도 올해가 북중 우호조약 60주년임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지원에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왕이 부장이 리룡남 대사를 별도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특별한 배려입니다. 코로나19로 북중 간 인적 교류가 중단된 이후 열린 최고위급 대면 회담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이번 회동에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대미 전략에 대해서도 긴밀한 얘기가 오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We are having a lot of fun and we are back now with our summer concert series. Get ready, BTS Army. Here they are performing their Grammy-nominated hit song, Dynamite.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오늘 아침 ABC 방송 굿모닝 아메리카의 여름 콘서트에 시리즈 첫 주자로 나섰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오늘 아침 방송된 굿모닝 아메리카 서머 콘서트에 출연해서 신곡 버터 무대도 선보였습니다. 흰색 정장을 입고 등장한 BTS는 별다른 장치나 조명 없이 깔끔하게 차려진 무대에서 라이브와 함께 군무를 펼쳤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전 세적으로 흥행한 히트곡 지금 들으신 다이너마이트의 트로피컬 버전 퍼포먼스를 선사하게 됐습니다. 휴양지 바닷가로 꾸며진 세트에서 방탄소년단은 단체 안무를 추기보다는 자유분방한 모습으로 휴가를 즐기는 듯한 분위기에서 노래를 소화해냈습니다. 한편 무대에 앞선 짧은 인터뷰를 통해선 버터나 다이너마이트 같은 히트곡을 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라는 이 기자의 질문에 좋아해 주실 팬들 아미를 생각하며 작업을 하니 확실히 긍정적인 곡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리더 RM도 역시 아미가 가장 큰 영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mooth like butter, like a criminal undercover, gone pop like trouble, breaking into your heart like that. 한편 오늘 방송에서는 방탄소년이 출연한 맥도날드의 더 BTS 세트가 중간 광고로 나와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BTS 음악으로 저희 뉴스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메모리얼 데이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동차 여행하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 자동차 이용이 많지 않았거나 오랫동안 장거리 여행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차 점검 반드시 하시고 출발하시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18일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겁고 건강하고 안전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urning up the pot to get the right vibe. Smell like haters. Fresh boy, pull up on, we lay low. On the blessed get moving when the bass slow. Got army while behind us. 대한민국 생산자와 미국의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울타리몰. 중간 유통 단계를 싹 없앴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고 추천하는 최고 품질의 제품만을 판매합니다. 편리한 온라인몰과 LA, 라미라다, 토렌스 세 곳의 직매장에서 대한민국 프리미엄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울타리몰, 인터넷 검색창에서 울타리몰